초겨울이었던 그때 난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 맥유한 홀을 지나 길을 건넜고 웨스트 니콜슨 스트리트로 향하고 있었다. 일주일 단위의 프로젝트 제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내 머리는 뒤 엉킨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절망적이었다. 날씨마저 우중충하고 습했다. 그냥 우울하고 답답했다. 오래된 보도블록들이 울퉁불퉁 불규칙하게 달아있었고 난 어느 하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걸어야만 했다. 아마 내 시선 역시 불안했을 것이고 분명 난 습관처럼 망가진 오르골처럼 그렇게 그 길을 걸었을 것이다. 웨스트 니콜슨 스트리트는 가난한 학생들을 배려한 것 같이 올망졸망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물건의 품질들은 아무리 싸다 해도 선뜻 사게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길을 건너 웨스트 니콜슨 스트리트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수개월 같은 길을 걸었을 땐 보지 못했던 가게가 눈에 화살처럼 박혔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내 눈에 박힌 건 가게라기보다 그 가게 쇼 윈도의 딸기였다. 먹구름이 잔뜩하고 습한 기운이 낮게 드리운 거리에 이런 가게가 있었나? 처음에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게인가 보다 생각했다. 선명하고 붉은 딸기를 향해 빠르게 돌진하다시피 걸었다. 회오리처럼 둥글려진 패턴으로 장식된 뽀얀 몸체에 도드라지게 그려진 딸기. 나도 모르게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화이트와 그레이로 멋지게 염색한 것 같은 짧은 커트머리의 할머니가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난 쇼윈도에서 보았던 딸기를 찾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 사이 내 곁에 할머니가 서 있었고 그 할머니는 스코틀랜드 특유의 억양으로 말을 걸었다. 마음에 들어? 난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거야. 로이 커크햄. 할머니는 혼잣말 하듯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실제적으로 그런 딸기는 없지. 그러니까 사기도 어렵지. 그래서 더 눈길이 끄는지도 몰라. 근데 먹으면 너무 실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할머니가 이야기했을 때 그제서야 난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얼마예요? 그 가게에 들어간 내가 처음으로 내뱉은
문장이었다. 이 문장에 할머니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나와 마주친 눈을 지나 천천히 아래로 시선을 내렸던 할머니가 다시 내 눈을 바라봤을 때 이미 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렸음을 알아챘다. 난 속으로 생각했다. 비싼 거구나. 할머니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쇼윈도 밖에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툭 말을 던졌다. 두 주 뒤가 아마 세일 기간일걸? 그때는 새 것 같은 중고들도 아주 많지. 정확하게 2주 후 난 그 가게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 새 것 같은 중고의 딸기를 모셔왔다. 우중충하고 습한 공기를 일시에 몰아내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 딸기였다. 그 후로 풀리지 않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약간의 인종차별을 느꼈을 때, 인간관계에서 지칠 때, 그 딸기는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한편으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딸기 문양은 내게 언제나 어둡고 힘들었던 에딘버러 생활을 떠오르게 한다. 동시에 사랑이 시작된 애틋하고 온기 가득한 사람을 기억하게 한다. 이것이 앤틱 매니아가 되는 트리거였다. 스코틀랜드를 떠나 잉글랜드로 이사가서 만났던 전형적인 영국 백인 할머니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다. 잉글랜드로 이사간 동네의 성공회 교회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된 할머니는 우연하게도 내가 살던 집 앞에 옆집에 살고 계셨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나를 불쌍하게 여겼던지 할머니는 새로 이사온 유색인종인 나를 오후 티타임에 초대해 주었다. 당신 어디서 못 봤어요? 곱게 나이든 할머니는 나에게 어디서 왔는지, 무엇하러 왔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등을 다정하게 물어보았다. 나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실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보다는 할머니가 나를 대접하기 위해 내놓은 티타임의 티컵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사람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건 최고로 좋은 음식과 그릇으로 대접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눈에 허접하게 보였던 그 티컵은 색다른 인종차별인가? 그런 생각마저 들게 했다. 뚫어지게 티컵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머니는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재혼한 지금 남편은 할머니를 만난 순간
한눈에 반해 몇 년을 졸라 결혼하게 되었단다. 이 이야기에 비로소 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결혼을 하고 나서 살림을 합치게 되면서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그 밖의 것들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남편이 첫 번째 남편과 관련된 것들은 웬만하면 가져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럴 생각이었긴 했지만 막상 직접 그런 권유를 받고 보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한다.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내가 물어보았다. 혹시 첫 남편분은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어. 간단하게 답했다. 내가 안 되셨네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내가 많이 사랑했었지. 라며 사고를 당하기 전날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죽고 나니 그 일이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고 죄책감 같은 게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오래되어 곧 깨질 것 같은 그런 티컵 세트가 전 남편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유일한 물건이라고 털어놓았다. 재혼하면서 다 정리하려고 했지만 전 남편과 같이 마련한 첫 번째 티컵 세트이자 결혼 생활 동안 두 사람이 즐겼던 티컵이라 버릴 수가 없었다고 했다. 영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영국의 티 문화를 좋아하며 티컵, 커피컵 세트들을 사기 시작하는데 비싸고 럭셔리한 세트들도 좋지만 어떤 것이든 그 물건에 좋은 추억이나 개인적인 스토리가 담기면 그때부턴 물건이라기보다 자신의 분신처럼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영국에서 좋고 기쁘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그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티컵 세트, 커피컵 세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권했다. 머리를 맞은 것처럼 할머니의 이야기는 앤틱 수집을 향한 내 열정의 부스터가 되었다. 앤틱은 그런 힘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힘. 앤틱에 담긴 사적인 스토리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모티브, 문양, 패턴, 그림 그린 작가, 그리고 그 회사의 브랜드, 모양, 제작 연도 등등에 대한 스토리가 풍부할수록 더욱 애착이 생긴다. 그래서 가끔 새로운 패턴의 티컵 세트를 혹은 커피컵 세트나 그릇들을 도자기들을 사기도 하지만 더 관심이 가는 건
조금 낡고 스크래치가 있거나 또 작은 헤어라인, 미세한 로스가 있더라도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딸기 문양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딸기가 그려진 아이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손이 가며 돈을 지불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고급지게 왔다. 그렇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꽃이 수국과 모란, 피오니라고들 하는 그 꽃을 좋아하는데 이 꽃들을 모티브로 한 컵, 디쉬, 볼 이런 빈티지와 앤틱들도 할아버지 좋아할 좋아한다. 할아버지는 가끔 수집한 이 모든 거 A1 소스 내가 세상에서 그다음에 그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사우전드 아일랜드 라는 생각도 하지만 할아버지 맛이랑 비슷해. 그건 어차피 내가 없을 때 일어날 나중 일이다. 현재 나에게 기쁨이 되고 힘을 주는 앤틱을 사랑한다. 앤틱이 아니어도 좋다. 나이 들수록 재미있는 인생이 되려면 나이가 먹어도 즐길 수 있는 취미 한두 개는 좋을 것 같다. 아무리 골프나 등산을 좋아해도 나이 들면 하기 어렵다. 뜨개질이나 바느질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물리적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하지만 앤틱은 먹고 마실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게다가 눈으로 즐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며 앤틱에 담긴 사연과 스토리를 떠올리며 나이 들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 너무 앤틱 예찬이 되어버렸나 싶기도 하지만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때 수집해 놓은 앤틱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딸이 엄마가 생각날 때 이 컵에다가 엄마가 마시면서 그랬었지. 이 접시에 엄마가 해줬던 음식은 이러저러한 거였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끝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달아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제 영상에 어떤 감동을 받으셔서 앤틱 수집을 나도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로도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도 나이가 들면 앤틱이 되는 거죠. 50년을 기준으로 50년 정도 된 거는 빈티지이고 50년이 넘은 것들을 앤틱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나이상 앤틱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사랑에 빠졌던 앤틱의 그 세계에 빠지게 되신다면 헤어나오기는 좀처럼 어려우실 거라고 큰 소리 한번 쳐봅니다. 많이 수집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 가지를, 여러 나라 거를 섭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문양, 패턴, 모티브, 그리고 그것을 사서 그 아이들에게 담았던 나의 개인적인 스토리, 사연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들, 도자기들, 티컵들, 커피잔들,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나이 들수록 더 재미난 인생이 되기 위한 취미를 발견해내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낯간지러워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5년 이상을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업로드하고 이렇게 자막을 달고 목소리를 입히고 이런 모든 것들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또 다른 취미가 되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앤틱 세계 그리고 앤틱을 수집하는 일 못지않게 저에게는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이 일이 제게 살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멋진 인생, 나이 들면서 재미있는 인생, 신나는 인생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